모두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간밤 미증시 분위기만큼이나 우리 증시 뒤따라가는 모습이 장중 내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조금 아쉬운 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프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임순재 대표님, 상승 랠리를 달립니다. 오늘 2,600 뚫어낼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대형주가 이끈 오늘 지수의 랠리. 미증시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한 상승장인가요? 뭐 완전한 상승장이다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시장보다 이슈보다 이제 미국 이슈가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식 시장 전체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기대감, 게다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증시로 자금이 계속 이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도 비교적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을 2.7%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분기에 5.2%를 기록을 했으니까 두 분기 연속 지금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최근에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요. 국내도 이런 이제 흐름에 맞춰서 오늘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대형주 위주의 지금 순매수가 계속 좀 이어지면서 지수도 전체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뭐 국내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이제 오늘 뭐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뭐 시장 기대치가 있는데 뭐 일단은 뭐 하게 되면 상당히 뭐 증시에서는 뭐 긍정적인 그런 뉴스긴 하지만 지수 측면에서 보면 뭐 이게 완화가 된다 안 된다가 지금 2달 넘게 계속 이제 이어져 왔었던 그런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는 측면은 좀 긍정적이지만 일단 팔만한 사람은 대부분 다 팔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주에 한 4조 5천억 정도의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4천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뭐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임 대표님. 지금 시장 이제 내년도까지 봤을 때 미증시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고 우리 증시는 물론 내년 긴 전망에서 삼천선 이야기가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증시의 상단을 막을 만한 제한적인 변수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내용은 뭐 내일 또 본회의가 열린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처리될 것 같다. 여전히 아직은 확정이 안 됐어요. 네, 요게 그거는 유일한 이제 변수예요. 법률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라 그런 거고요. 일단 뭐 내년도 같은 경우 뭐 내년 초까지는 특별한 이제 뭐 나쁜 이슈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이전에 뭐 경제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이제 이슈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 총선 이후로 좀 넘어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계속 좀 시장에서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이제 건설사와 관련된 이제 PF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총선 전보다는 총선 이후 쪽으로 아마 내용들이 이제 좀 붉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건설이나 이제 금융 관련 쪽으로 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내년도에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기대감이 최근에 이제 수급을 이제 뭐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확연하게 대형주가 좋았어서 아마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래소 쪽으로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10조 원 넘어가고요. 코스닥은 9조 1천억 원대입니다. 코스닥은 딱 11시 구간에 꺾인 반면 코스피는 2시 구간까지 고점 랠리가 이어졌단 말이죠. 지금 삼성전자, 기아 나란히 신고가인데요. 수급적 변동성이 최근에 신규 상장주 중심으로 컸잖아요, 차 의원님. 이제 대형주로 도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은 이제 벌써 내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올해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죠. 배당은 일부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이제 배당 기준으로 옮겼기 때문에 올해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문제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살아난다라는 부분들,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 부근, 하이닉스가 14만 원 부근에 있어서의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 단기 고점을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오늘 외국인과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 여기에 따른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서 일단 지수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해서 두 번째는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는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동차, 신재생 이런 것들은 내년도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식들이 그러니까 허리 부분에 있는 주식들이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수에 있어서 한 몫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뭐 다양한 내년도에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움직여서 이건 지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있어서의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주도했던 것들이 오늘은 조금 좀 매물들이 좀 출회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코스닥이 좀 약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보이는 현상입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이제 내년을 바라볼 때 내년의 업황이 2차 전지가 바로 좋아지느냐, 2차 전지는 그보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리튬 가격 인하라든지 물론 바닥에선 들어주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업황 둔화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내년에는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나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이 엇갈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내년을 보는 시각이 조금은 이제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은 FOMC 이후에 펼쳐진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신규 상장주 중심으로 가는 종목만 가나 봐 하는 흐름이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뒤바뀐 데에는 뭐가 제일 어쨌든 주요했다고 시장은 보세요? 근데 저는 LS 머티가 5만 원이 고점이었다라는 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요? 예, 저도 이제 여기서 말씀을 랭킹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 갈 만큼 일단 한 갔다. 5만 원 정도까지는 LS 머티가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한 증권사에서 내년도 MSCI 지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언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이미 달성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분위기라는 건 그래요. 서로 눈치 게임처럼 어느 한 사람이 탁 팔기 시작하면 같이 팔기 시작한다. 그 이유를 특별히 찾는다라기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LS 머티는 5만 원 부근이니까 난 이 부근 오면 팔 거야. 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컨센서스가 되는 공감대가 거죠. 맞춰졌다. 공감대가 이제 맞춰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수급을 싹 빨아들이는 측들이 있죠. 로봇주들이 딱 수급을 빨아들이니까 그동안의 신규 상장주와 로봇주들이 다른 모습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또 태양광 같은 것들이 빨아들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네. 뭔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것들이 이제 목에 차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대안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수급의 쏠림 현상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다. 근데 만약에 로봇주들도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죠. 그럴 그렇기 수도 때문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많은 분들이 겁을 내는 게 올라간 주식 내가 잘못 사면 꼭대기에 물리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누가 꺾인다라고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단지 꺾였을 때 내가 어떻게 스탑로스를 걸 것인가 이 부분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만 매매할 수 있는 주식이다.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도 이 편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2만 3천 원, 그러니까 시총 15조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이뤄낸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이끌고 갔던 쪽이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신고가 썼고요. SK 하이닉스도 장중 14만 800원 살짝 터치하면서 바로 이틀 전 신고가에 터치하는 모습, 게다가 기아가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이쪽으로 자금이 외국인이 거의 5천억 원 오늘 사는데 4천억 원 넘게 IT와 자동차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내년에 경기 회복을 그러면 기대하는 건가? 여기에서 수출 투톱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시장 주도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가? 맞습니까? 일단 뭐 반도체는 시장 주도주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자동차는 이미 보여줬어요, 오늘. 네. 일단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뭐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좀 네. 컸다라는 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11월 달에도 수출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7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 수출도 지금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1월 달에만 해도 15억 5천만 달러, 뭐 전년 대비 한 70%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IRA 법 이후에 이제 미국 내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계속 판매가 좋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피크아웃이 이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네. 우려감 때문에 주가는 좀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업종 자체로 보면 이제 계속 실적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판매가 호조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내연기관 관련된 부분에 그 판매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도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이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지금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지금보다 뭐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현재의 주가 수준 상당히 좀 낮은 편에 뭐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일단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실적도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품 관련주들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 대표님, 그럼 지금 현대차요. 기아는 이미 신고가고 현대가 지금 20만 원 딱 문턱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차 판매 중요할 거야라는 말씀 하시긴 했는데 지금 사는 것도 찬성하세요? 일단 뭐 길게 보시면 지금 사셔도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길게 1년 넘게? 네, 1년 정도 넘게 보시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판매량 자체가 글로벌 3위까지 올라갈 만큼 지금 뭐 상당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내연기관 중에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기술로는 지금 뭐 도요타와 같이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판매가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가 그만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찬성 의견 듣고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로 좀 볼게요. 오늘 보면 어제 이제 신규 상장주 움직임도 저희가 기민하게 좀 체크를 해드렸지만 오늘 그 대형주로의 움직임도 펼쳐졌고 개별 이슈들도 그 안에서 꽤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았었거든요. 차 위원님, 할인 여쭤봅니다. 어제 M&A 뉴스가 나왔고 사실상 오늘은 좀 구재료잖아요. 새로운 재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할인이 신고가, 상한가를 가고요. HMM은 오늘 양시장의 거래대금 1위에 자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쏠렸습니다. 할인이 과연 이 큰 자금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승자의 저주 이야기가 이틀 내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뜨거운 거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뭐 가격 자체가 쌓는 수급이 몰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이제 매매가 체결이 되면 뭐 체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내일 일단 변동성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6,900만 주, 거의 7천만 주가 거래됐는데 상한가 잔량은 2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일은 변동성이 좀 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네. 할인 같은 경우 인수자금을 굉장히 많이 갖다 쓸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물론 우리가 이제 HMM은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인이 이틀 정도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 내일 정도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따라서 추경 매수보다는 내일은 보유하신 분들이 어떻게 잘 움직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에 있어서 강한 트레이딩 자금들이 들어왔고 더군다나 오늘 매수 1위가 키움증권인데 2,700만 주씩 거래가 돼서 거의 3천만 주, 그러니까 오늘 7천만 주 거래된 것 중에 3천만 주를 여기서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아마 트레이딩 자금들이 많겠죠. 가격 자체가 굉장히 그 5천 원 이하의 그 단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일 변동성에 대한 어떤 대비책 미리 오늘 계획을 좀 세워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수 이후에 내재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건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인수의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일부 분들이 HMM이 글로벌 선사와 이제 협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물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네. 더군다나 이제 할인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업황의 특징 이런 것들의 네.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인수한 거는 축하드릴 만합니다. 하지만 인수한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 네.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뜨거운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장중 12만 2,500원까지 올라갑니다.
거래 대금도 1조 원 넘게 실리면서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거든요.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사실 두산 로보틱스까지 3인방이 신규 새내기 주 중에 달리던 종목들인데 두 종목은 살짝 꺾인 데 반해 두산 로보틱스는 다시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여전히 수급 논리로 봐야 되는 건지 오늘 대형주가 움직이는데도 이쪽으로의 수급은 왜 이렇게 쏠린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 사항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매도 금지 이후에 지금 이런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보다는 단순 트레이닝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로봇 관련주 물론 미래 성장성은 충분히 담보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최근에 뭐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위험한 일을 기피한다라는 측면에서 로봇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스마트 팩토리나 그다음에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물론 그런 기준으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 상당히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크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여전히 적자가 이어지고요. 아마 내년까지도 적자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뭐 시총이 이제 7조 5천억을 넘어가면서 이제 코스피 시총 50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또 내년에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이 된다. 그렇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요. 뭐 지금 수준에서는 단순히 뭐 기업의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수급이라는 부분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려 있긴 하지만 지금은 장중 트레이딩만 유효하다. 그렇죠? 네. 열려 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길게 보면 열려 있는 거고요. 뭐 지금은 트레이닝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시간상 관심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임 대표님께서 한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 와, 이 종목 더 가요? HPSP. 네, 좀 더 갈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뭐 반도체 현재 전공정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혼합, 고압 이제 어닐링 장비를 이제 국내외에 독점하는 그런 기업체입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올해 이제 생산량들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내년부터는 반도체 감산이 상당 부분 좀 정상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반도체가 생산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정 업체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확실히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올해 후공정이었다라고 보면 내년에는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좀 더 지금보다 많이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기간이 5거래일 연속 한 43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최근 한 달 동안 한 430만 주 넘게 지금 순매수할 만큼 기관 외국인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뭐 주가가 지금 출렁거리고, 그러니까 조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한 4만 5천 원 이하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는 5만 2천 원, 손절은 3만 5천 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 대표님 말씀하신 그 가격 기회 한 번 더 주겠죠? 4만 5천 원 밑으로 오면 보자. 5만 2천 원까지 신고가 라인으로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나흘 만의 양봉이거든요. 움직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